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랜드 관리 4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을 앞두고 여러분들 기분도 많이 이렇게 친척들 만난다는 그런 마음에 기분도 많이 좋아질 거고, 또 연휴가 있기 때문에 또 마음이 많이 들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학생이니까 학생의 신분을 또 그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학생이니까 또 그런 학생의 어떤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또 수업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한번 중점적으로 요약을 해보고, 그리고 브랜드에 관련된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2교시, 3교시에 그 동영상 강의로 부담 없이 볼 수 있도록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총 요약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추석 명절 보내시면서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 지인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실 텐데, 코로나 각별히 조심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약하겠습니다. 자, 그럼 브랜드 관리 수업을 하면 본 과목은 2학년 2학기 과목이고요. 전공 과목으로서 3학점짜리 수업입니다. 자, 본 과목의 진행 그 순서는 첫 시간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과목 소개로부터 브랜드에 대한 이해, 포지셔닝, 브랜드 인지도와 품질. 여러분들이 이 브랜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았지만, 브랜드 포지셔닝, 브랜드 연상, 브랜드 로열티, 브랜드 자산, 이런 브랜드 브랜드 이어지는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브랜드라는 통칭으로 활용이 되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용어를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어차피 또 편성된 시간이고 한 학기 동안 이 브랜드라는 과목을 배워서 여러분들 사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확장이나 브랜드 관리, 브랜드 커뮤니티, 브랜드 포트폴리오, 브랜드 전략, 이런 것들은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전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미 다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그 리뷰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라는 거는 판매자가, 즉 생산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상품, 다른 회사와 구분시키고 식별을 시키기 위해서, 또 경쟁자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독특한 상징물, 로고, 심볼, 이런 다양한 것들을 몽땅 다 뭐라 그런다? 브랜드라고 그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것은 아무튼 이 내 제품과 서비스를 타 상품과 타 회사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모든 거를 다 무형의 가치를 전부 다 뭐라 그런다? 유무형의 가치를 다 그냥 브랜드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브랜드가 왜 이렇게 복잡해졌느냐?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이 제품들이 상업화되고 산업화 더 발전되고, 또 정보화 사이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준이 동일한 것도 많고 또 비슷해지고, 또 수준들이 많이 향상되다 보니까 뭔가 다른 회사와 다른 제품과 다른 서비스와 차별화를 좀 시켜야 되겠죠. 음?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수단으로 이 브랜드가 활용이 되면서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 일단 브랜드 명칭은 브랜드 네임은 이제 거의 확정적이지만, 그 제품의 속성이나
역사나 심볼, 로고 등을 이렇게 수시로 바꿔가면서 차별화를 시키면서 이 브랜드가 많이 발전되어 왔고요. 그렇다면 우리 청운대학교는 저렇게 로고, 브랜드, 뭐 심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서비스대학과 창경과는 어떤 브랜드를 가질 것인가?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토의를 해보기로, 대면 수업 시간에 토의를 해보기로 했는데 그런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랜드 네임부터 알아보면 저 이제 시도 한번 지난 시간에 그 읽어봤었죠. 그 브랜드 네임의 유형은 이렇게 지명을 따서 뭐 서울우유, 뭐 안성맞춤 뭐 이렇게 지명을 따는 경우도 있고, 인명을 따서 이명래 고약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니셜을 따서 뭐 KBS, SK, 뭐 LG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우리 한국 고유어를 따서 뭐 쌈지, 뭐 가위소리 이런 브랜드 네임도 있고, 또 식물명, 동물명, 뭐 한자, 뭐 숫자, 비타 500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제조공법과 원료를 따서 뭐 쌀과자, 뭐 여러 가지 이런 브랜드 네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를 창작을 해야 되는 창업경영학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거를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토의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브랜드가 이제 포지셔닝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브랜드 포지셔닝이라는 뭐냐? 포지셔닝이라는 거는 표적 시장, 즉 고객이죠. 표적 시장 고객들.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고객들의 마음속에 어떤 경쟁사의 제품과 서비스와는 차별적으로 가치 있게 심어주는 그런 그 상품의 어떤 이미지를 설계하는 활동, 이거를 뭐라 그런다? 브랜드 포지셔닝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창업경영학과 송채규 교수 하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 창업경영학과는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 창업경영학과. 그럼 창업경영학과는 이러이런 과. 이렇게 딱 그 이미지가 설계되도록 하는 것. 이게 뭐다? 포지셔닝이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포지셔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포지셔닝 하는 이유는 뭐냐? 이유는 경쟁사 또는 나하고 경쟁하는 사람, 뭐 회사에서 뭐라 그럴까 과자 그 뭐 팀장에서 이제 과장으로 승진하는데 그 똑같은 팀장이 비슷비슷한 팀장이 뭐 두세 명 뭐 아니면 뭐 몇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몇 명 되는 팀장 속에서 내가 과장으로 승진을 하려면 우리 사장님한테 아니면 우리 뭐 상무 전무님한테 내가 어떻게 어필 되어야 되는가? 그러면 그 우리 사장님이나 상무 전무 내 아무튼 윗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바로 뭐냐? 포지셔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팀장하면 걔는 이번에 반드시 영순위로 뭘 해야 돼? 과장 진급을 시켜야 돼. 뭐 이렇게 포지셔닝이 된다면 아주 좋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쟁사, 타 제품과 비교했을 때 뭔가 좀 독특하고 차별화된, 그래서 이건 이제 제품과 서비스니까 소비자들이 구매해야 하는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분명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그 전달하는 것, 이런 게 뭐다? 포지셔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많이 쓰고 있는 뭐 카카오뱅크, KT뱅크, 그다음에 뭐 좀 저렇게 잘 마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마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타 500면 나는 비타 500을 왜 마신다? 나는 카카오뱅크를 왜 쓴다? KT 그 인터넷 은행을 왜 쓴다?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브랜드 포지셔닝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브랜드 이제 인지도가 있는데요. 브랜드 인지도라는 건 뭐냐면 소비자가 어떤 A라는 제품, 그 제품이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제품 속에서 그런 어떤 내 제품, 그 특정 브랜드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삼성의 그 스마트폰 중에 삼성 갤럭시 뭐 이렇게 하면 갤럭시의 뭐 S 뭐 이렇게 하는 거.
또 뭐 승용차 하면 승용차는 현대자동차는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브랜드 인지도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브랜드가 이렇게 인지가 되면 어떤 가치가 있느냐면 친근감이 있겠죠. 소비자가. 물론 나쁜 이미지로 나쁜 인지도를 가지게 된다면 친근감이 아니라 불쾌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대체로 좋은 이미지를 갖는다면 친근감이 있고 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의 무슨 뭐 삼성 갤럭시 그 좋아. 뭐 현대 무슨 자동차 뭐 쌍용 무슨 자동차 뭐 대우 무슨 뭐 또 뭐 무슨 차가 있습니까? 뭐 기아 무슨 차 좋아. 이렇게 그 호감을 갖고 그렇게 친근감과 호감을 갖고 있으면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뭐를 얻기 쉽죠? 신뢰성을 얻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바로 뭘로 이어집니까? 구매로 이어지죠. 그래 구매가 되어야 기업으로서는 이익을 창출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다면 브랜드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목표에 도달하는 수단, 방법 이게 뭐냐면 전략이라는 거죠. 그럼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은 뭐냐? 바로 브랜드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냥 노출만 시킨다고 해서 그게 소비자들에게 인지가 되느냐? 그건 아니고 어떻게 좀 인상 깊게 노출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버스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지금은 홍보용 이렇게 뭐라 그럴까 로고나 심볼을 붙이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택시에도 이제 이걸 그런 걸 붙이고 다니죠.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한 그 10여 년 전부터 갑자기 이 마케팅 수단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슬로건이나 심볼이나 이런 거를 홍보용으로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그럼 저게 뭐지? 하고 이제 딱 그 처음에 보면 굉장히 인상이 깊으니까 그거를 기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행사가 있으면 후원으로 나가는 것. 그다음에 어떤 체험장을 만들어서 거기 와서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 이게 이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이겠죠. 그래서 이 브랜드가 이렇게 인지도가 높으면 이제 이 브랜드는 이렇게 이런 거구나 하고 딱 인식이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된 것 중에 하나 이제 우리가 삼시세끼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예를 들면 뭐 백종원의 뭐 한 판 도시락 이건 뭐 적절한 가격도 되고 먹으니까 적절히 이 배도 부르고 그러니까 양과 질과 가격과 뭐 포만감도 들고 아주 좋다는 말이죠. 2016년도에 저렇게 됐다는데 지금 가격은 조금 올랐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새우깡. 근데 이 새우깡이 참 불행스럽게도 이런 생쥐깡이라는 오명을 썼고 또 우리 국적 항공기 정말 대한항공 얼마 잘 나갔습니까? 대한항공 참 잘 나갔는데 이 대한항공이 한순간에 그 오너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땅콩 항공이라는 이런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런 거를 받은 적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또 다시 많이 회복을 하는 과정에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한번 인식이 되면 그 인식이 되면 잘 안 지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적인 수단을 강구를 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를 이제 연상을 해야 되겠죠. 브랜드 연상이라는 거는 이제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상기시켜주는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는 실존은 하지만 어떻게 딱 나타낼 수 있기는 참 어렵죠.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버스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밖에 있는 풍경이 쫙 보입니다. 빨리 가면 빨리 가는 대로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는 대로 이 풍경이 보여요. 그 풍경을 하나를 딱 담으라면 어떻게 담겠습니까? 담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참 가을 풍경이 참 멋있다. 추석 때 내 고향을 가는데 정말 그 고향가는 어디쯤에 그 풍경이 참 좋더라. 이렇게 딱 그 자기 마음속에 상기시켜주는 그런 이미지. 이런 거를 이제 브랜드 연상인데 뭐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러나 보는 사람마다 따라서 그 강도와 수준은 다른 이런 거를 뭐다? 브랜드 연상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연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 연상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어떤 가치가 있냐면 정보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뭐 현대 자동차의 뭐 소나타 그러면 소나타를 바로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면 소나타는 지금 소나타는 뭐 가격이 얼마고 무슨 특색이 있고 또 신차 새로 나온 것 중에 또 뭐 하면 그 검색을 하려면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차가 새로 나왔는데 그 차가 뭐지 하면 그 차의 이름을 모르면 검색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그 차를 연상을 하면 제품과 가격과 유통과 서비스 이런 거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고, 또 그걸 내가 검색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검색이 많이 된다는 거는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거고, 인기가 있다는 거는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또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브랜드도 확장될 수가 있고, 또 브랜드와 제휴를 맺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브랜드 연상을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로열티라는 것도 있는데요. 브랜드 로열티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충성 고객을 만드는 거겠죠. 고객이 가지는 어떤 특정 브랜드에 대한 굉장히 어떤 뭐 사랑, 애착 정도, 좋아하는 정도. 근데 좋아한다기보다도 아무튼 엄청나게 나는 그 제품을 뭐 전화기 중에서는 뭐 무슨 제품, 시계 중에서는 무슨 제품, 그다음에 뭐 연필 중에서는 뭐 이렇게 굳이 그 제품만을 쓰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물론 회사 사람들은 반드시 그 회사 제품을 뭐 쓰도록 강요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는 반드시 그 제품만을 써야 된다 해서 그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고집하는 그런 게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 브랜드 로열티라고 합니다. 그 로열티를 만들어가는 단계가 이렇게 민감 구매자로부터 습관적으로, 그다음에 전원 구매자, 적극적 구매자를 이어서 이제 충성 고객을, 그래서 이제 자기 브랜드에 충성 고객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브랜드 로열티가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자산 측정인데요. 브랜드 자산 측정은 이제 우리가 우리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브랜드 요소를 결정하고 브랜드 믹스를 결정하고 브랜드 그 연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성과를 내서 측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연말에나 아니면 연초에 보면 매년 뭐 세계 IT 기업 100대 브랜드, 그다음에 뭐 세계 뭐에 100대 브랜드에서 뭐 브랜드들이 100대 브랜드, 50대 브랜드, 뭐 10대 브랜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세계 그 브랜드 관리하는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에서 이렇게 관리를 100대 브랜드나 뭐 50대 브랜드 이렇게 그 유명 브랜드에 들어가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간접적으로 홍보가 되고, 또 그 우리 브랜드에 대한 뭐 이미지도 높아지고, 또 고객들에게 신뢰도 높아져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영향도 주고 그러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확장이라는 게 있는데, 브랜드 확장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신제품을 출시를 할 때 기존에 잘 알려진 브랜드명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즉 삼성의 갤럭시가 아주 좋다고 그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제품은 갤럭시 S100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은 이 고유명사처럼 사용되어지는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브랜드 네임에 추가적으로 확장된 용어를 써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다가감으로 인해서 그 이미 알려진 소비자들에게 이미 알려진 그런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도 절감이 되겠죠. 그리고 시장 개척하기도 쉽고,
또 시장의 성장률도 향상시킬 수가 있고, 예를 들면 화장품 시장을 예를 들었었죠. 그래서 우리 60년대 70년대 정말 구름을 바르는 시대, 얼굴에 뭐 그 뭐라 그럴까 스킨 로션 뭐 그다음에 뭐 지우고 뭐 다시 또 뭐 바르고 이런 걸 지나서 진짜 구름 한번 바르는 시대에는 이 화장품 샵, 화장품 가게에 가면 A 상품, B 상품, C 상품, 뭐 A사, B사, 뭐 C사 거 다 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이후 또 직구가 되는 뭐 2010년대 이후 이때는 각 회사별로 이제 대리점을 운영을 해요. 왜? 각각의 회사에서도 나오는 제품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각각의 나오는 각각의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만 따져봐도 뭐 10개, 20개 뭐 어린이용, 어린이용 또 뭐 여성용, 남성용, 여름용, 겨울용, 뭐 아침용, 저녁용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제 회사마다 대리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단일 브랜드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양한 브랜드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브랜드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고, 그 브랜드를 확장하다 보니까 다양한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는 확장하려면 제일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시장이 좁아지면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해외로 나가야 되겠죠. 이제 글로벌 브랜드가 이제 탄생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브랜드라는 것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연상하는 그런 단일 제품이죠. 예를 들면 BTS의 아미 팬덤이죠. 그래서 BTS의 아미는 전 세계적으로 뭐 다 동일하게 그냥 아미로서 BTS를 좋아하는 팬들은 여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글로벌화 시키는 요인들은 이제 해외 시장에 나갔을 때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로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비용이 감소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글로벌 브랜드화 된다는 글로벌 브랜드화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랜드 글로벌화가 되면 이제 표준화된 요소와 현지화되는 요소로 구분을 하는데 표준화되는 요소는 핵심 부분인 비언어적인 요소, 즉 로고나 심볼이나 뭐 캐릭터 포장, 포지셔닝 이런 것들은 대개 이제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인의 마음속에 뭐 똑같이 보고 듣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뭐 삼성의 로고, 삼성의 심볼, 그 LG의 로고, LG의 심볼은 세계 어디에 가도 LG 이렇게 되어 있고 삼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지화하는 거는 이제 언어적인 요소는 각각의 나라마다 또 뭐 민족마다 또 그 언어가 틀리지 않습니까? 발음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요새 중국 시장이 많이 커지는데 중국에 코카콜라가 들어갈 때 코코코로 하면은 뭐 오징어를 아니 올챙이를 뭐 씹다는 뭐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코코콜이 뭐 코코콜 뭐 중국어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바꿔 쓴다는 거고 이마트도 이마이더 그다음에 서울도 전에는 한성이라 그랬었는데 이제 서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것 이게 뭐다? 현지화되는 요소다. 그래서 이런 그 뭐랄까 광고로 쓰는 용어 말과 가격과 이런 유통 판매점 이런 것들은 현지에 맞게끔 현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커뮤니티도 있는데요. 브랜드 커뮤니티는 이제 특정 브랜드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공동체지요. 즉 BTS의 아미처럼 아미는 글로벌 브랜드이면서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브랜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 그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더 많겠죠.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이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기업에서 어떤 나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집단 소송을 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모이죠. 모여서 뭐 집단 소송을 하는 준비부터 또 그 회사의 뭐 그 어떤 잘못된 점을 또 캐내기 위해서 또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자기가 뭐라고 할까 손해배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뭐 모이는 집단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브랜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 긍정적인 이미지로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브랜드 정보 교환도 하고 매매도 많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서로 좋은 점을 교환하기 때문에 소비자도 보호가 되는 뭐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포트폴리오인데요. 포트폴리오라는 용어는 이제 뭐 주식에서 많이 쓰는 용어라고 그랬죠. 일단은 그 이제 브랜드에서 포트폴리오를 쓸 때는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승용차 예를 들면은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제네시스처럼 또 카드를 예를 들면 무슨 카드가 있습니까? 뭐 교통카드, 뭐 바우처 카드, 신용카드, 뭐 체크카드 뭐 이런 다양한 카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카드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처럼 이렇게 뭐 대출이나 뭐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체크카드도 대출해주고 신용카드도 대출해주고 또 뭐 일하면 체크카드하고 신용카드하고 뭐 차이점도 없고 뭐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시켜주는 것. 음? 그래서 그 각각의 제품과 서비스의 범위나 역할 이런 것들이 그 뭐야 상호관계를 구체화시켜서 요거는 여기까지, 요 제품은 여기까지, 그래서 뭐 아반떼는 얼마, 소나타는 얼마, 그랜저는 얼마 가격으로 차별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제품의 특성으로 차별을 시키거나 크기로 차별화를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다소 그 상호관계를 구체화시켜 주는 것. 이게 뭐다?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그 브랜드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시킨다.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전략인데요. 음, 전략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수단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해당되는 자신이 만들어진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수단들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판매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프로그램이 또 적용이 되니까 마케팅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 그리고 브랜드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평가해서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일련의 뭐다 활동 과정, 계획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브랜드 전략이라고 한다. 그 브랜드 전략은 저렇게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포지셔닝과 그다음에 마케팅 프로그램을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과와 브랜드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브랜드 자산을 성장 유지시킬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뭐다? 브랜드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브랜드 전략까지 이제 다 오면 근데 지금의 시대는 그 우리들이 지금 이런 그 과목을 배우면서 보면은 오프라인 시대와 온라인 시대, 1차 산업혁명으로부터 지금까지 산업혁명 이후부터와 산업혁명 이전과 산업혁명 이후도 있고 또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도 있죠. 비록 한 지금 코로나가 1년 반 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엄청난 변화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또 우리 뭐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디지털화 되면서 변화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브랜드 마케팅을 알아야 우리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또 이 시대에 여러분들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브랜드 마케팅도 알아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시대가 도래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디지털 그런 마케팅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결의 시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연결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럼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느냐? 인간을 인간에게 또 인간을 사물에게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롭게. 즉 나와 너,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의 지금 이 줌이라는 그 온라인이라는 이걸로 이렇게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과 인간을, 또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자동차에 뭐 시동을 걸고 싶다, 아니면 내가 우리 집에 뭐 보일러에 뭐를 뭐 넣고 싶다 하면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그 인간과 사물을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롭게 연결시켜주는 시대가 바로 지금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새로운 고객을 창출을 해야만이 기업은 수익을 올리겠죠. 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디지털 브랜드 마케팅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다.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우리 이 브랜드 시간에 배워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또 긴 연휴간에 코로나로부터 또 각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다음 주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이어서 다음 시간 2교시와 3교시는 여러분 명절인데 계속 이런 강의만 듣기는 또 뭐하고, 그래서 브랜드에 관련된 간단한 동영상, 재미있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2개를 제가 2교시, 3교시에 올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보시고, 또 5주차 수업에는 브랜드 네이밍이 이제, 사실 브랜드에서는 네이밍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브랜드의 어떤 그 제품의 속성이랄지 뭐 스토리랄지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잘 만드는 것 중에 네이밍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브랜드 네이밍의 의미는 뭔지, 그 특성이나 구조, 네이밍 프로세스 이런 거를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브랜드 짓다라는 그 여러분들에게 선정된 그 교재에 실습하는 브랜드 네이밍 실습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학기 이제 벌써 4주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 2학기 관리도 잘 하시고, 아무튼 또 긴 연휴, 추석 명절 즐겁고 보람되게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영상으로 대체해서 여러분들 기분 좋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